서울 노원구 상계동 32평 아파트 베란다에서 바라본 새벽 하늘은 아직 어두웠다. 67세 김정숙은 거실 시계를 확인했다. 5시 20분. 남편 69세 박민호는 여전히 침실에서 코를 골고 있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냉장고 문을 열었다. 어젯밤 남편이 잠든 후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이 보였다. 달걀, 햄, 김치, 밥. 손주 지우가 좋아하는 볶음밥 재료였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요리를 하다니. 정숙은 쓴웃음을 지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67세에 다시 시작된 육아. 아니, 손주 돌봄이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프라이팬을 꺼내 불을 켰다. 치익 달걀이 익는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깼다. 정숙은 재빨리 불을 줄였다. 남편이 깰까봐 조마조마했다. 볶음밥을 만들고 김을 구워 부스러뜨리고 도시락 2개에 정성스럽게 담았다. 하나는 지우 것, 하나는 자신이 먹을 것. 송파까지 왕복 2시간 동안 끼니를 걸을 수는 없었다. 시계는 5시 40분을 가리켰다. 서둘러야 했다. 6시 10분 버스를 타야 6시 50분에 아들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래야 7시에 일어나는 지우에게 아침을 차려줄 수 있었다. 정숙은 도시락을 가방에 넣고 외출복으로 갈아입었다. 거울을 봤다. 눈밑이 거무스름했다. 요즘 제대로 잠을 못 자는 게 얼굴에 다 드러났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잠깐 회의가 들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손주를 위한 일이었다. 우리 지우가 제대로 된 아침도 못 먹고 어린이집에 지각하는 걸 할머니가 어떻게 보고만 있겠는가.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려는 순간이었다. 또 나가시는 거요? 정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뒤를 돌아보니 민호가 거실불을 켜며 서 있었다. 잠옷 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이었지만 표정은 심각했다. 언제 일어나셨어요? 벌써 일주일째요. 민호가 소파에 앉았다. 정숙은 가방 끈을 꼭 쥐었다. 매일 새벽같이 어디를 가시는 건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거요? 나한테 숨기는 게 뭐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서운함,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자신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 그것도 매일 새벽 외출을 한다는 것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냥 산책 좀 다녀오려고요. 새벽 5시 반에 도시락까지 싸서 산책을 가요? 민호가 테이블 위에 도시락 가방을 가리켰다. 정숙은 그제야 깜빡하고 하나를 놓고 온 걸 알았다. 나를 바보로 아시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 모를 줄 알았소?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했다.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다. 남편의 건강이 걱정됐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곧 말씀드릴게요. 기다리라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대체 뭘 기다리라는 거요? 혹시 당신 무슨 병이라도 있는 거요? 며칠 전엔 새벽에 약 먹는 소리도 들렸고, 혹시 큰 병원에 다니는 거요? 민호의 눈이 붉어졌다. 아내의 이상한 행동이 혹시 암이나 다른 큰 병 때문이 아닐까 하는 공포가 그를 엄습했다. 친구 중 하나가 작년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때 그 친구 부인도 이렇게 숨기고
병원을 다녔다고 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 대체 뭐 때문에 이러시는 거요? 민호의 목소리가 커졌다. 정숙은 눈물이 핑 돌았다.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한 달만, 한 달만 더요. 정숙은 그 말만 남기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뒤에 남은 민호는 덩그러니 남겨진 도시락 하나를 바라봤다. 뚜껑을 열어봤다. 지우가 좋아하는 긴 부스러기 볶음밥이었다. 손주. 민호는 그제야 무언가를 깨달았다. 정숙의 아침 6시 50분. 송파구 잠실의 한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정숙의 손이 떨렸다. 1시간 넘게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고 온 피로가 몰려왔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할머니.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파자마 차림의 옷에 지우가 달려왔다. 정숙은 무릎을 굽혀 손주를 안았다. 우리 지후 잘 잤어? 응. 할머니 오늘도 왔어? 그럼 할머니가 우리 지후 아침 해줘야지. 거실로 들어서자 며느리 36세 수진이 병원 가운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도 일찍. 괜찮아. 어서 가봐. 당직 서려면 7시 반까지 가야 한다며? 네. 정말 감사합니다. 수지는 죄책감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현관으로 향했다. 정숙은 그런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다. 부엌으로 가서 도시락에서 볶음밥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렸다. 그 사이 지후의 세면을 도왔다. 지후야, 입 벌려봐. A-2 닥자.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 해요. 그래, 우리 지후 그림 잘 그리잖아. 할머니도 보고 싶어? 그럼 할머니한테 꼭 보여줘. 아침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가방을 챙기는 동안 시계는 8시 10분을 가리켰다. 어린이집은 8시 30분까지 가야 했다. 자, 신발 신자. 할머니 손잡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정숙은 잠깐 어지러움을 느꼈다. 벽을 짚고 중심을 잡았다. 할머니,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살짝 어지러운 거야. 어린이집까지는 걸어서 10분. 정숙은 무거운 다리를 끌며 손주의 손을 잡고 걸었다. 아침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었다. 민호의 추적. 같은 시각 노원구 아파트. 민호는 핸드폰을 들고 아들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아버지? 준서야, 너 지금 시간 있니? 네, 아직 출근 전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가 요즘 어디 가시는지 아니? 전화 저편이 잠시 조용해졌다. 민호는 아들이 뭔가 아는 게 분명하다고 직감했다.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묻는 거 아니냐? 도대체 무슨 일이야? 준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매일 우리 집에 오세요. 민호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다. 뭐라고? 새벽 6시 반쯤 오셔서 지우를 깨우고 아침 먹이고 어린이집까지 데려다 주시고 계세요. 벌써 한 달째요. 한 달이나?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어머니가 절대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허리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됐고 당뇨 수치도 안 좋으시다면서.
아버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민호는 눈앞이 캄캄했다. 아내가 매일 노원에서 송파까지 왕복 2시간을 이동하며 손주를 돌보고 있었다는 것. 그것도 자신 몰래. 아버지, 저희도 정말 죄송해요. 처음엔 며칠만 부탁드린 건데 어머니가 계속 오시겠다고.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거니? 준서가 한숨을 쉬었다. 저희 회사에서 신규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제가 팀장으로 선정돼서 새벽 6시 출근이 한 달째 계속되고 있고요. 수진이도 병원에서 당직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후 아침 돌봄이 공백이 생긴 거죠. 베이비시터나 돌봄 서비스는 구하려고 했는데 새벽 시간대는 인력 구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믿을 만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아들 부부의 사정도 이해가 갔다. 하지만 그렇다고 67세 어머니가 혼자 감당할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부탁드린 건데 이렇게까지 매일 오실 줄은 몰랐어요. 저희도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부탁드린 건데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한테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전화를 끄는 민호는 거실을 서성였다. 40년 부부. 그동안 자신은 아내를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아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데 자신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채지 못한 게 아니었다.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병원 대기실에서 오후 2시 정숙은 노원구의 한 정형외과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김정숙 환자분. 간호사의 호출에 정숙이 일어났다. 진료실로 들어가자 50대 초반의 여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있었다. 어르신,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그게 제가 요즘 걷는 일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많이 걸으세요? 하루에 1~2시간?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 나이에 하루 2시간씩 걷는 건 무리예요. 특히 무릎 연골이 이미 많이 다른 상태인데 계속 이러시면 인공관절 수술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신데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다. 손주 돌봄이요. 손주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손주 몇 살인데요? 5살이요. 의사는 눈썹을 찌푸렸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르신 건강 상태로는 육아하시기 힘들어요. 무릎도 그렇고 혈압 기록을 보니까 고혈압도 조절이 잘 안 되시잖아요. 하지만 가족분들이랑 상의하세요. 이건 어르신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에요. 정숙은 고개를 숙였다. 의사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손주는 어쩌란 말인가. 준서의 직장, 같은 시각 강남의 한 IT 회사. 38세 준서는 회의실에서 팀원들과 프로젝트 회의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아침에 아버지와의 통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팀장님, 괜찮으세요? 옆자리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 미안. 잠깐 생각 중이었어.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온 준서는 핸드폰을 꺼냈다. 아내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니 일로. 곧 답장이 왔다.
나도 그 생각 중이었어. 어머니한테 너무 무리시킨 것 같아. 미안해. 준서는 한숨을 쉬었다. 그동안 자신들이 너무 안일했다.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시니까 정말 괜찮은 줄만 알았다. 67세 어머니가 매일 왕복 2시간을 오가며 손주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생각해 보지 않았다. 책상 위 사진 액자를 봤다. 지우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귀여운 손자. 하지만 그 손자를 키우는 대가로 어머니의 건강을 희생시킬 수는 없었다. 수진의 고민. 저녁 7시. 병원 의사 휴게실. 36세 수진은 당직을 마치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동기 의사가 옆에 앉았다. 수진아, 너 요즘 표정이 안 좋다. 무슨 일 있어? 응. 시어머니 일로. 수진은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했다. 동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시어머니 연세가 67세? 그 나이에 매일 그렇게 하시면 건강 해치시겠다. 그러게. 나도 그게 걱정인데 다른 방법이 없어. 새벽 시간대 돌봄 구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 그래도 가족끼리 다시 상의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응. 오늘 남편이랑 얘기해 보려고. 수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사실 시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컸다. 시어머니는 항상 괜찮다고만 하셨지만 수지는 의사였다. 67세의 그런 강행군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너무나 잘 알았다. 시어머니가 우리한테 화내시면 어떡하지? 화내실 것 같아? 아니, 그게 더 문제야. 우리 시어머니는 절대 화 안 내시거든. 항상 참으시고 이해하시고. 그게 더 미안해. 그날 저녁 8시. 정숙이 집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정숙은 남편의 표정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다. 알았구나. 준서한테 들었어요?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당신 걱정될까 봐요. 정숙은 힘없이 소파에 앉았다. 발이 퉁퉁 부어 있었다. 당신 요즘 허리도 안 좋고 당뇨 수치도 높잖아요. 거기다 손주 돌보는 것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신 혼자 무리하는 게 낫다는 거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노원에서 송파까지 왕복 2시간.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손주 아침 먹이고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당신도 고혈압에 무릎 관절도 안 좋다면서. 그래도가 뭐예요? 당신이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숙은 그런 남편을 처음 봤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눈물을 보인 건 딱 2번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준서가 태어났을 때. 나는 정숙의 목소리도 떨렸다. 나는 할머니잖아요. 손주를 돌보는 게 할머니의 역할 아니에요? 우리 지우가 제대로 된 아침도 못 먹고 어린이집에 지각하는 걸 내가 어떻게 보고만 있어요? 그렇다고 당신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손주보다 내 건강이 중요해요? 당신이 더 중요하오. 민호의 외침에 정숙은 멈춰섰다. 당신이 내게 더 중요하다고. 손주도 소중하지만 당신이 먼저요. 우리 부부가 건강해야 손주도 더 오래 볼 수 있는 거 아니오? 정숙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남편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그럼 지우는 어떡해요? 그건 우리 부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요. 당신 혼자 짊어질 일이 아니라고.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정숙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얼굴을 찡그렸다. 으, 여보, 여보. 민호가 황급히 아내를 붙잡았다. 정숙은 식은땀을 흘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당신 정신 차려. 119, 119 불러야 해. 나도.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찾았다. 응급실, 응급실 입구에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스트레처에 실린 정숙을 급히 이동시켰다. 민호는 그 옆을 따라 뛰었다. 환자분 나이가 67세요. 기저질환은 고혈압이 있어요. 그리고 무릎 관절염도. 응급실 의사들이 정숙을 진찰했다. 심전도를 찍고 혈압을 재고 혈액 검사를 했다. 혈압이 180에 110이네요. 상당히 높습니다. 환자분, 의식은 있으세요? 가슴이 아프세요? 정숙은 가까스로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아파요. 의사들이 신속하게 움직였다. 혈압 강화제를 투여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다. 민호는 커튼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1시간이 지났을까? 응급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남편입니다. 일단 안정은 됐습니다. 다행히 심근경색은 아니고요.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 위기였습니다. 고혈압 위기요? 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서 심장과 혈관에 무리가 간 상태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뇌출혈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민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다. 지금 상태로는 입원이 필요합니다. 정밀 검사도 해야 하고 혈압 조절도 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분.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다. 환자분, 최근에 무리하신 일이 있으세요? 극심한 피로 누적 상태거든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손주 돌봄을 매일 하셨어요. 67세예요? 매일이요? 네.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나이에 육아는 정말 무리입니다. 젊은 사람도 힘든 게 육아인데 고혈압에 관절염까지 있는 67세가 매일 한다는 건 제 잘못입니다. 이제라도 가족분들과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병실에서 입원실. 정숙은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다. 민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다. 미안해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당신이 힘든 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아니요. 내 잘못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40년을 같이 살면서 나는 당신이 힘들어하는 걸 제대로 봐주지 못했어요. 항상 괜찮다는 말만 믿고 진짜로 괜찮은지 확인하지 않았어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할머니로서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할머니이기 전에 당신은 나의 아내요. 나의 동반자요. 당신이 먼저 건강해야 해요. 민호는 아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우리 지우가 소중한 건 나도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더 소중해요. 당신 없이는 나도 우리 가족도 없어요. 정숙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그래도 나는 행복했어요. 뭐가? 지우 아침 챙겨주고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그 작은 손 잡고 걸을 때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우리 손주가 할머니 보고 환하게 웃을 때 그게 너무 좋았어요. 민호는 아내의 그 말이 얼마나 진심인지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 행복의 대가가 너무 컸다는 것도 알았다. 나도 알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함께해요. 혼자 하지 말고 나한테도 기회를 줘요. 나도 할아버지요. 정숙은 남편을 바라봤다. 민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준서 가족의 방문. 이튿날 아침 병실 문이 열리고 준서 부부와 지우가 들어왔다. 할머니, 지우가 침대로 달려왔다. 정숙은 손자를 보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지우야, 할머니 봤어? 응. 할머니 아파? 아니야, 할머니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준서와 수지는 침대 곁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희가 너무 무책임했습니다. 어머님께 이렇게 큰 짐을 지우다니. 아버님, 어머님. 수진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제가 의사면서도 어머님 건강을 챙기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민호가 며느리를 바라봤다. 너희들 탓이 아니야. 하지만 우리 잘못이요. 부부가 서로 소통하지 못한 게 잘못이지. 그리고 젊은 부부가 맞벌이하며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것도 잘못이고. 준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어머니께 더 이상 부담 드리지 않을게요. 잠깐, 정숙이 말했다. 내가 결정한 게 있어. 모두가 정숙을 바라봤다. 나는 여전히 지우를 돌보고 싶어.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건강하게 돌보고 싶어. 어머님, 그래서 당신 아버지랑 의논했어. 우리가 함께 돌보기로.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엔 할머니 혼자가 아니라 할아버지도 함께. 우리 부부가 함께 손주를 돌보기로 했어. 가족회의. 일주일 후 정숙은 퇴원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두 가족은 박민호 부부의 집 거실에 모여 앉았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 어머니도 나도. 준서 부부는 긴장한 표정으로 들었다. 첫째, 지우를 우리 집 근처 어린이집으로 옮겨. 네. 송파에서 노원까지 왕복 2시간은 너무 비효율적이야. 우리 집 근처로 옮기면 도보로 10분이면 돼.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둘째, 정숙이 말을 이었다. 지우를 평일엔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하자. 아침에 우리가 챙기고 어린이집 보내고 저녁도 같이 먹고 그리고 주말엔 너희가 데려가. 그럼 어머니, 아버님께 너무 부담이. 아니야. 민호가 손을 저었다. 이번엔 다르게 할 거야. 할머니 혼자가 아니라 우리 부부가 함께. 역할을 나눠서. 역할이요? 아침은 내가 챙길 거야. 정숙이 말했다. 나는 요리를 좋아하니까. 지우 아침 차려주는 건 내가 할게. 대신 당신 아버지가 어린이집 등하원을 맡기로 했어.
저녁은 우리가 함께 먹이고, 민호가 덧붙였다. 그리고 목욕이나 재우는 건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면 한 사람에게 부담이 집중되지 않아. 준서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봤다. 감사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하지만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두 분 건강은 괜찮으실까요? 어머님 이번에 입원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건강관리도 같이 하기로 했어. 정숙이 웃었다. 매일 아침 산책하고 병원도 정기적으로 다니고 무엇보다 무리하지 않기. 힘들면 서로에게 말하기. 그리고 너희들도 협조해야 해.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평일엔 우리가 맞지만 주말엔 너희가 꼭 데려가. 우리도 쉴 시간이 필요하거든. 그리고 가끔은 너희가 연차내서 지우 돌봐줘. 우리도 여행 좀 가고 싶어. 준서가 환하게 웃었다. 물론이죠, 아버지.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조건. 정숙이 며느리를 바라봤다. 수진아, 너도 힘들 땐 우리한테 말해. 우리가 젊은 세대 육아 방식을 다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배우려고 노력할게. 그러니 서로 대화하자. 숨기지 말고.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도 미안해. 정숙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그동안 너희한테 관심이 부족했나 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어. 우리 때하고는 또 다르잖아. 맞벌이 하면서 육아하는 게 얼마나 고된지. 어머님, 우리가 도울게.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건강하게 돕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쓰러지면 지우한테도 안 좋잖아. 새로운 일상. 2주 후, 지우는 노원구의 어린이집으로 옮겼고 평일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첫날 아침, 정숙은 6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이번엔 새벽 5시 반이 아니었다. 집에서 바로 요리하니 여유가 있었다. 할머니, 잠옷 차림의 지우가 거실로 나왔다. 잘 잤어, 지우야? 응, 할머니 집 재밌어. 정숙은 손주를 안아 올렸다. 예전처럼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됐다.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 마음도 편했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조금 있다 일어나실 거야. 우리 먼저 세수하자. 아침을 먹이고 옷을 갈아입히는 동안 민호가 일어났다. 지우야, 할아버지 봤어? 할아버지, 오늘 할아버지가 어린이집 데려다 줄게. 준비됐어? 응. 민호는 지우의 가방을 챙기고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조심히 다녀와요. 그래. 우리 곧 올게. 어린이집까지는 걸어서 10분. 민호는 손주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허리가 좀 불편했지만 이 정도는 괜찮았다. 할아버지, 저기 고양이다. 오, 정말 그러네. 지후야, 고양이 좋아해? 응. 근데 할머니가 고양이 털 알레르기 있대. 그래, 할머니는 고양이 못 키우셔. 할아버지와 손주의 대화가 이어졌다. 민호는 이런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다. 어린이집 앞에 도착했다. 자, 잘 다녀와. 할아버지가 3시에 데리러 올게. 응, 할아버지 사랑해. 할아버지도 사랑해, 지후야. 민호는 손주가 교실로 들어가는 걸 지켜본 후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부부의 대화.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정숙을 발견했다. 다녀왔어요. 잘 데려다 줬어? 응. 우리 지후 어린이집 좋아하더라. 민호도 소파에 앉았다.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차를 마셨다. 여보,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렇게 하니까 훨씬 좋네요. 뭐가? 함께 하니까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요. 민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요. 사실 처음엔 걱정했어요.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손주 돌보는 게 힘들진 않을까? 어때요? 힘들긴 해요. 근데 행복해요. 지우가 내 손잡고 걸으면서 이야기할 때 그게 참 좋더라고요. 정숙은 미소 지었다. 이제야 할아버지 역할을 하시네요. 그게 다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먼저 힘들다고 말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야.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쓰러져서. 그래도 고마워요. 그 덕분에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정숙이 물었다. 물론이요. 우리 40년 부부잖소. 못할 게 뭐 있겠어요. 40년. 참 긴 시간이네요. 앞으로 40년 더 함께할 거잖소. 정숙은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 나이에 40년 더요? 그럼 100살이 넘는데요. 그럼 100살까지 살자고. 손주도 보고, 손주 결혼도 보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웃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이런 실제에 가까운 이야기, 사람 사는 문제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은 교훈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이 채널이 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한 달 후, 한 달이 지났다. 새로운 일상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다. 아침 7시, 정숙은 부엌에서 지우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을 만들고 있었다. 이번엔 여유가 있었다. 새벽같이 서두르지 않아도 됐고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됐다. 할머니, 나 배고파. 그래, 곧 준비돼. 조금만 기다려. 거실에서는 민호가 지우의 어린이집 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예전엔 아내가 혼자 하던 일이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역할이 나뉘어졌다. 여보, 지우 수건 세탁했어요? 응, 어제 빨아서 말렸어요. 가방에 넣어뒀어요. 고마워요. 이런 작은 대화들이 쌓여갔다. 부부가 함께 손주를 돌보는 것. 그것은 단순히 육아를 나누는 것 이상의 의미였다. 아침을 먹이고 민호가 지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동안 정숙은 집안 정리를 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리하지 않았다. 힘들면 쉬고 천천히 했다. 10시쯤 민호가 돌아왔다. 다녀왔어요. 수고했어요. 커피 드실래요? 그래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이런 여유로운 시간이 생긴 것도 함께 하기 때문이었다. 여보, 오늘 병원 가는 날이죠? 아, 맞다. 2시에 정형외과 예약했어요. 내가 같이 갈게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 같이 가요. 어차피 나도 당뇨 검사 받아야 하니까. 정숙은 남편을 바라봤다. 예전에는 병원도 혼자 갔었다.
남편에게 말하면 걱정할까봐.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럼 같이 가요. 준서 부부의 변화. 같은 시각, 송파 준서의 집. 수지는 병원 당직이 없는 날이었다. 오랜만에 여유로운 아침을 맞았다. 핸드폰을 보니 시어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수진아, 오늘 지우가 어린이집에서 그림 그렸는데 정말 잘 그렸더라. 사진 보냈어. 그리고 저녁에 지우가 엄마 보고 싶다고 하는데 오늘 시간 되면 잠깐 들러서 영상 통화라도 할래?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어머님, 감사해요. 그림 정말 잘 그렸네요. 오늘 6시쯤 퇴근하는데 들러도 될까요? 곧 답장이 왔다. 물론이지. 저녁 같이 먹자. 지우가 엄마 보면 좋아할 거야.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한 달 전만 해도 죄책감에 시달렸었다.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죄책감, 시어머니께 부담을 드린다는 죄책감.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시부모님이 함께 지우를 돌보면서 오히려 더 안정적인 돌봄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다. 예전에는 시어머니와 거리감이 있었다.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부담감, 실수하면 안 된다는 긴장감. 하지만 지우를 함께 키우면서 그런 벽이 허물어졌다. 엄마, 지우 기저귀 발진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아, 지우가 요즘 밥을 잘 안 먹는데 괜찮은 거야?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오가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지우를 함께 키우는 가족이 되어갔다. 주말, 금요일 저녁, 준서가 부모님 댁에 지우를 데리러 왔다. 지우야, 아빠 왔다. 아빠. 지우가 달려왔다. 준서는 아들을 안아 올렸다. 어머니, 아버지, 수고 많으셨어요. 괜찮아. 우리 지우 잘 놀았어. 정숙이 지우의 가방을 챙겨주며 말했다. 주말에 푹 쉬어.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다시 데려와. 네, 어머니. 두 분도 주말에 푹 쉬세요. 준서는 아들을 안고 현관으로 향했다. 민호가 따라 나왔다. 준서야. 네, 아버지. 너희들 평일에 힘들지? 지우 못 보니까.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다. 솔직히 조금 그래요. 애를 평일에 못 보니까 허전하기도 하고. 그럴 줄 알았어. 민호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래서 말인데 너희도 가끔은 연찬에서 지우랑 시간 보내. 우리한테만 맡기지 말고. 아버지, 지우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중요하지만 엄마 아빠가 제일 중요해. 그거 잊지 마. 준서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부부만의 시간. 토요일 오전. 지우가 없는 주말. 민호와 정숙은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여보, 오늘 뭐 하고 싶어요? 글쎄요. 영화라도 볼까요? 영화? 우리 영화관 간 게 언제야? 안. 2년은 된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은 웃었다. 손주 돌보기 전에도 둘만의 시간을 제대로 가진 적이 별로 없었다. 그럼 오늘은 우리 데이트하자고. 67세의 데이트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요. 우리도 여전히 부부잖소.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손주 없이 둘만의 시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다. 여보, 식사를 하던 정숙이 입을 열었다. 이번 일로 제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뭘 혼자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요. 당신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배웠어요. 당신이 힘들 때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 그리고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거.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야 배우네요. 늦은 게 아니라 이제라도 배운 거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에필로그 3개월 후, 어느 평범한 오후, 3개월이 지났다. 이제 새로운 일상은 완전히 자리 잡았다. 오후 3시, 민호는 어린이집 앞에서 지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함께 서 있었다. 민호 씨, 요즘 손주 돌봄 어때요? 옆에 서 있던 할머니가 물었다. 아, 좋습니다. 와이프랑 같이 하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부럽네요. 우리 영감은 손주 돌보는 거 하나도 안 도와줘요.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와이프가 쓰러지고 나서야 정신 차렸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부가 함께 해야 하는 건데, 우리 세대 남자들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배우는 중입니다. 그때 어린이집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나왔다. 할아버지, 지우가 달려왔다. 민호는 손주를 안아 올렸다. 우리 지후, 오늘 재밌었어? 응, 오늘 미술 시간에 할아버지 그렸어. 오, 정말? 할아버지 보여줄래? 응, 집으로 가는 길. 지우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신나게 이야기했다. 민호는 그런 손주를 바라보며 행복했다. 집에 도착하니 정숙이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할머니, 왔어? 오늘 재밌었어? 응, 할아버지 그림 그렸어. 지우는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와, 우리 지우 그림 정말 잘 그렸네. 정숙은 손주를 안아 올렸다. 민호도 옆에서 그림을 봤다. 할아버지 얼굴이 정말 잘 나왔는데 할머니도 예쁘게 그렸어. 세 사람은 웃었다. 저녁 식사, 저녁 6시. 식탁에는 정숙이 만든 저녁이 차려졌다. 민호와 정숙, 그리고 지우가 둘러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지우야, 오늘 뭐 먹고 싶어? 고기. 그래, 할머니가 불고기 해줬어. 많이 먹어. 저녁을 먹으면서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지우의 어린이집 이야기, 할아버지가 산책하다 본 고양이 이야기, 할머니가 텃밭에서 키운 상추 이야기. 소소하지만 따뜻한 대화들이 오갔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는 민호가 했다. 정숙은 지우와 함께 거실에서 책을 읽었다. 할머니, 이 책 읽어줘. 그래, 할머니가 읽어줄게. 민호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거실을 바라봤다. 아내와 손주가 나란히 앉아 책을 읽는 모습, 그 평범한 풍경이 이렇게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다. 잠들기 전, 밤 9시, 지우를 재운 후 민호와 정숙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당신도요.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다. 여보,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행복해요. 갑자기, 지금이요. 이렇게 당신과 함께 손주를 돌보며 사는 게. 민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나도요. 힘들기도 하지만 행복해요. 처음에는 걱정했었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손주한테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할 수 있더라고요. 함께 하니까. 정숙은 남편을 바라봤다.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예요. 쓰러지고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함께 해주니까 할 수 있었어요. 나야말로 당신 덕분이요. 민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줘서 고마워요. 내가 부족한 할아버지지만 당신이 채워주니까 가능한 거죠.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하고 따뜻했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해요. 물론이요. 손주도 함께 키우고 늙어서도 함께하고. 약속해요? 약속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마지막 장면. 며칠 후 일요일. 준서 가족이 부모님 댁에 놀러 왔다. 거실에는 세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다. 지후야,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재밌어? 준서가 물었다. 응, 정말 재밌어. 할머니는 맛있는 거 해주고, 할아버지는 재밌는 이야기 해줘. 그래, 다행이다. 수진이 시부모님을 바라봤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감사드려요. 지우가 너무 행복해해요. 우리도 행복해. 정숙이 웃었다. 지우 덕분에 우리 부부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 맞아요. 민호가 덧붙였다. 이번 일로 우리가 많이 배웠어. 부부가 함께 한다는 게 뭔지, 서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준서는 부모님을 바라봤다. 두 분의 표정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저희도 배웠어요. 준서가 말했다. 가족끼리 소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함께 나눠야 한다는 걸. 그래. 민호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우리 모두 배우는 중이야. 나이가 들어도 배울 게 많더라고.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다. 거실에 모인 세 세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빠와 엄마, 그리고 손주. 서로 다른 세대지만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 그리고 그 사랑을 가능하게 한 건 함께한다는 약속이었다. 마무리. 우리는 때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혼자 견디려 합니다. 상대가 걱정할까봐, 부담스러울까봐 그렇게 조용히 혼자 감당하려 하죠. 하지만 진짜 사랑은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눠들 때 비로소 그 무게가 사랑의 무게로 바뀝니다. 67세 김정숙 씨는 손주를 위해 혼자 힘든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후에야 깨달았죠. 혼자 가는 길은 결코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남편 박민호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진정으로 함께 한다는 게 무엇인지 이제야 배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60대 후반 부부의 이야기였지만 사실 모든 부부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결혼 생활이 길어져도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합니다. 서로의 고통을 나누는 법, 서로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법. 숨기지 마세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고통을, 당신의 힘듦을 당신의 배우자와 나누세요. 그게 바로 부부가 함께 늙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어도 60년을 함께 살았어도 여전히 배울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부의 여정입니다. 함께 걷는 길, 함께 나누는 삶, 함께 늙어가는 사랑. 오늘도 누군가의 배우자가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짐을 같이 들어주세요. 당신 혼자가 아니야. 우리 함께 해.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